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는 그나마라도 양호하게 오늘 마감을 해줬고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 약세가 다소 좀 크게 느껴졌었던 오늘 하루입니다. 아무래도 그 금융 당국에서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뭐 앞서서 조사를 좀 했었고 그 결과를 중징계로 내리기도 했었는데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에서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특별하게 또 증선위에서 오늘 결론을 내린다라고 했었고요. 그 심의 결과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나마라도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가 3% 넘는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당장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요거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자, 우리 일단은 금감원에서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관련해서 그러니까 분식회계죠. 분식회계 관련돼 가지고 조사를 했었고요.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고의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고의를 인정을 했었고 그런데 우리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에서는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중과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선위에서 카모 IPO를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 위해서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극대화를 시도한 게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 약 20% 받고 그리고 택시의 업무 제휴 수수료 약 17% 지급. 요것을 이제 받았고 요것은 이제 지급하면서 전체 금액의 영업 수익과 영업 비용을 인식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액만 영업 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증선위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치 산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총액법을 적용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형 회계법인이 이를 인정했고요. 회사가 회계처리 정책 회계법인과의 논의에서 설정한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이 부분을 고의성은 없다. 대신에 중과실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중과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41억 4천만 원 정도 부과를 일단은 결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실제 담당했었던 뭐 임직원들 뭐 권고사직 또는 뭐 직무 정지 등을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러면 이거 좀 다행인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가는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것은요 일시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일시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41억 규모는 당연히 모빌리티에 또는 카카오에 영업이익과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은 4분기 이익 부분에서 반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카카오나 또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쪽 어차피 카카오 모빌리티는 비상장이니까 카카오로 얘기를 하면 카카오 입장에서 주가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져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요 정도의 어떤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었던 이런 악재들 그리고 이미 우리 금감원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을 이미 여러 번 조사하고 또 이미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계속 부풀려 가지고 악재를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언론사들은 그걸 먹잇감으로 계속적으로 언론 플레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상당 부분 다 주가에 반영됐다. 선반영됐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거다. 그 오늘 그러면 3% 빠진 거는요? 투자자님들 오늘 3% 빠진 거는요? 저는 우리 국내 증시 빠진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물론 이제 장 막판에 마이너스 0.5%로 빠르게 좀 축소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분 차트 볼게요. 30분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5장 대략 1시인가요? 2시네요. 2시 반부터 해가지고 낙폭을 좀 빠르게 축소했어요. 네. 이렇게 빠르게 축소했다는 얘기는 미국 대선 흐름에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 또는 S&P 지수가 막 치고 나가면서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선물 지수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나스닥 100 선물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1.5%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1.58% 올라가고 있고 역사적인 신고가가 최근 10월 17일 날 만들었던 고가입니다. 여기 또다시 지금 근접하고 있어요. 신고가 갱신을 또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증시가 지금 어때요?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빠졌느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1.13% 빠져서 마감했습니다. 네. 단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면 되겠죠. 트럼프 당선 분위기로 완전히 이제 좀 쏠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쪽으로 완전히 무게중심을 이동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내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대표적으로 트럼프로 인해서 악재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 업종이라든가 또 자동차 업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공장 굴뚝주들, 이들 주식들이 일시적으로 오늘 빠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 계속 빠질 건가요? 뭐 트럼프 때문에 당장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래 트럼프 당선되면 우리나라 악재될 것 같아. 수출 규모 떨어질 거야. 트럼프가 또 얼마나 또 공격적으로 우리 무역 갈등을 불러일으킬까? 이런 생각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반영되는 이 주가 흐름이 계속 반대로 그럼 움직이나요? 미국 증시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 계속 빠지나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분석을 그렇게 하죠. 과거에 트럼프가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아직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일단락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방향을 위로 계속 올라가면 한국 증시도 시스템상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우리 국내 선물 지수가 그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면 우리 국내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주식도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시적으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주가 조정 나오고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영향으로 카카오도 이렇게 3%대의 약세를 보였다. 더군다나 오늘 또 우리가 기다렸었던 증선 이의 또 어떤 그 결정 부분들도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영향이 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런 악재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흔들리면 흔들릴 수 있는데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는 아무래도 영향을 조금 더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양호했었던 우리 네이버 입장에서는 보세요. 네이버는 오늘 저가 오늘 마이너스 1.36%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네이버도 보면 이렇게 낙폭을 줄이면서 약보합 수준으로 올라서 내려서 마감했습니다.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어요. 흐름 나쁘지 않죠? 우리 요것만 보더라도 네이버만 보더라도 카카오 오늘의 약세를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투자자님들 우리 카카오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국내 증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렇게 흔들릴 수 있었던 과정들
오히려 오늘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모든 종목들을 우리가 다 사고 다 팔고 막 이렇게 거래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중요한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또는 2차 전지 또는 뭐 제약바이오, 뭐 그 외의 주식들 다 포함했을 때 주요 변동성, 그러니까 증시 변동성에서 크게 흔들 수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도 몇 종목들은 업종별로 투자자님들 꼭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졌다가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 저렇게 막 치고 날리고 신고가 갱신하고 이렇게 막 주구장창 막 날아가 버리면 한국 증시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 뭐야, 미국 대선 때문에 그러면 그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해가지고 C컵하고 나 갖다 팔았더니 와 거기가 바닥이었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점도 투자자님들 꼭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그 트럼프가 이미 앞서서 당선돼서 대통령 즉위할 때도 그때 그랬었습니다. 제가 카카오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돼서 우리 꼭 무슨 일이 전 세계 글로벌하게 뭔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트럼프 당선되고 일시적으로 좀 흔들었다가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 영향들이 우리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실제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거의 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돼서 나중에 자기가 강조했었던, 자기가 발언했었던 그런 정책들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얼마나 빨리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는 일이에요. 또 모르죠. 또 트럼프가 말 바꾸기 할지. 또 예를 들어서 임기 동안에 나 이제는 좀 악당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좀 멋지게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전쟁도 막아주고, 그쵸? 가서 러시아 푸틴 만나가지고 전쟁 막아주고, 예? 저쪽 저기 중동 가가지고 전쟁 틀어 막아주고, 김정은 만나가지고 남북 전쟁 우리 한국과 북한과 지금 다소 지금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완화해주고. 투자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이버 카카오가 그냥 여기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도 주구장창 빠졌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여기 구간에 있을까요? 투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3,300포인트. 왜냐면 미국 증시는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을 막 일으켰고 그 수준까지 지금 당도해 있는데 아래로 더 많이 밀려 내려가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증시는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하는 흐름인가요? 아니면 밑바닥 수준인가요? 지금 밑바닥 수준에 있잖아요. 그럼 미국 증시가 계속 더 날아간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한국 증시는 3,000, 뭐 또 3,200포인트 아니면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트럼프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분명히 단점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도 있다. 그러니까 장점도 분명히 있다. 바로 우리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 경찰국 같은 형태? 미국이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에서 약간 멍청한 행동을 많이 했다면 자꾸 발뺌하고 자꾸 전쟁에서 회피하고 니들이 알아서 해. 뭐 약간 이런 형태였다면 오히려 트럼프는 강압적이고 좀 더 세게 나가면서 대신에 이제 요구를 하겠죠. 대신에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군대도 파견하고 뭐 등등등 뭐 무기도 이렇게 주고 하니까 너희들이 돈을 다 내.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요구는 하겠죠. 하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증시는 안정화가 되고
시장이 환호하고 크게 급등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이렇게 감정 조절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카카오 오늘 흔들림 있었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편안하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오후장에서 한 1시, 2시 정도 되면서 거의 트럼프 당선이 거의 유력화가 됐습니다. 뭐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제가 수시로 이렇게 트럼프 관련돼서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 실시간으로는 제가 아까 요거 영상 찍는 사이에서는 내가 추가적으로 올려드리진 않았었는데 이미 트럼프는 이거 선거인단 240 이상을 확보를 했고요. 이 해리스 같은 경우는 고작 21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격차는 다소 좀 줄어들 수 있지만 트럼프 당선이 거의 뭐 유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력한 게 아니라 거의 당선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